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극장국가 북한 그리고 극장도시 평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이창현 박사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국가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모든 국가들은 그 국가의 특징들을 가지고 여기저기로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 국가다.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을 봤을 때 단일 민족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혹은 수출 지향형 국가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다 적용될 수 있고, 그것들이 각자 다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의 국가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왕조세습 국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하는데, 각각의 규정들이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게 합니다. 전체주의 국가라고 보는 시각이 있죠.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인민들을 압제하고 있고, 미디어를 통제하고 그들에게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킨다는 지점에서 전체주의 국가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전체주의 국가라고만 북한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강압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 안에 있는 역동적인 부분들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설명들은 한 가지의 장점들이 또 있다면 또 다른 단점들도 가지게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데올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북한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또 북한을 공산주의라고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수령체제가 세습을 이루어져서 가고 있기 때문에 왕조세습 국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면 또 그 부분들이 타당하죠. 그런데 북한을 하나의 근대 왕조로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점들도 있죠. 북한을 유일 독재 체제나 혹은 수령제 국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 형태에 있어서의 특징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의 적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만으로는 북한을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북한과 관련해서 또 다른 설명 중에 하나인 극장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극장국가란 클리퍼드 기어츠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이론인데요. 19세기에 발리의 느가라라는 나라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굉장히 느슨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굉장히 화려한 국가 의례를 앞세운 나라, 그 느가라에 대한 분석을 한 거죠. 많은 어떤 국가에 대한 분석이 정치 권력에 집중되어 있다면, 극장국가로는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화려한 연출 속에서 모범적인 중심을 보이고 있는 상징, 국가의 상징과 의례를 가지고 인민들로부터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질서를 획득해 간다라는 어떤 이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지점도 북한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장국가 느가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극장국가 느가라는 약한 어떤 권력, 그러나 오래도록 축적되어 있는 어떤 상징 권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회에 투사하는 어떤 체제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느슨한 전파 체계나 국가의 어떤 정치 체계를 가지고는 있지만, 어떠한 화려한 의례 그리고 상징적인 오래도록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어떤 그 관념들을 사람들에게 투사하면서 이들이 원했던 이상적인 국가 느가라를 사실 획득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클리퍼드 기어츠는 여러 가지 이 화려한 의례가 사실은 인민들 그리고 주민들 전체에게 보여주었던 하나의 연극이자 하나의 영화 같은 것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에 이렇게 모여져 있는 왕이나 군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연 배우가 되고, 오히려 농민과 같은 사람은 옆에서 함께하는 조연이자 그러면서도 동시에 관객이 되면서 어떤 발리의 우주적인 질서를 계속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가운데 하나의 국가를 이렇게 획득해 간다. 그 정치를 획득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극장국가론이 발리에게만 사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현대 근대 국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이를 가지고 현대적 극장국가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근대 국가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발리의 느가라와는 약간 다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대 국가는 아주 강력한 중앙집권적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느슨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느가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축적된 문화유산을 가진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근대 국가는 사실 190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히려 상징을 만들어내고 그 힘을 계속 투사하기는 했었던 거죠. 그래서 느가라와는 구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지점도 있는데요. 근대 국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데올로기를 사람들에게 투사하고 국가의 이상향을 구현해내면서 결국에 그 이상향을 이루어 간다, 주조해 간다라는 측면을 볼 때는 극장 국가의 어떤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축적된 전통 규범은 없지만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전통을 발명해내기도 하고 이를 확산시켜서 마치 축적된 효과를 얻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극장 국가의 어떤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현대적 국장 국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극장 국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북한 또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원익 정병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사실은 극장국가 북한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는데요. 대집단 체조나 혁명 과극과 같은 어떤 큰 규모의 어떤 국가 의례를 통해서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이 인민을 구원한다는 서사를 계속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자세히 보면 그 아리랑이라는 공연 같은 대집단 체조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관객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무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배우들이 주연 배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극장국가 체제는 이것을 하나 더 깊게 그리고 더 멀리해서 전체적인 조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대집단 체조 그리고 혁명 가극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북한 사회 전체에 보여주고 투사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모든 서사의 핵심인 김일성이 주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연이자 관객은 여기 안에 있는 움직이고 있는 배우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보고 있는 북한 인민 전체가 조연이자 관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기획했거나 또 이것을 끌어가고 있는 김정일이 사실 제작자이자 연출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국가 전체가 하나의 무대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혁명 과거과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 가지 혁명적 서사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연극을 보고 있지만 그 연극을 통해서 전달되어 있는 서사 그리고 또 그 연극을 보고 있는 북한의 지도부를 또다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국가 전체를 사실 투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국가적 이상향으로 끌고 간다라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저는 북한을 현대적인 어떤 극장 국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북한적 극장 국가라고 제가 명명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의 유일지도 권력과 혁명 전통에 기반한 국가 의례와 상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대 국가의 어떤 힘을 통해서 김일성 동지 혁명 역사 연구실, 혁명 사상 연구실 이런 것과 같은 곳을 통해 그리고 또 학생, 청년, 근로단체와 같은 조직을 통해 그리고 대중매체와 그리고 여러 가지 교수 교양 체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만들어진 전통을 사람들에게 투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에 누구를 두었냐면 주연 배우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계속 두고 있고 또 그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가 계속해서 이 수령이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연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모든 수령의 현지 지도라든가 수령의 어떤 연설이라든가 수령이 하고 있는 국가를 향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투사하면서 하나의 극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무대는 어쩌면 수령을 만나는 특별한 시공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북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우린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다. 그리고 하나된 대가정에 속했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투사하면서 어느샌가 그 이상향을 현실로 바꾸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